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필요한 존중. 사과보다 더 중요한 건 반복하지 않는 태도였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약속 시간을 놓쳐 상대를 오래 기다리게 만들기도 하며 감정이 앞서 후회할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사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돌아보려는 노력은 분명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저는 한 가지를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같은 실수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친구와 저녁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6시. 그런데 친구는 6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며 말합니다. 미안, 길이 너무 막혔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약속도 그 다음 약속도 또 20분, 30분씩 늦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미안.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번에는 제 시간에 오려는 노력이 있었는가를 더 보게 됩니다. 조금 일찍 출발했는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과보다 행동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가족 사이에서도 자주 생깁니다. 부모님께서 이번 주말에는 꼭 같이 식사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이 되면 갑자기 친구를 만나고 회사 일이 생겼다며 다음으로 미루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죄송해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기보다 더 서운해집니다. 왜일까요? 약속을 한번 못 지켜서가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복을 통해 상대의 진심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도 비슷합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이 무심코 말합니다. 오늘도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듣기 힘들어. 남편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사과보다 변하지 않는 태도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상대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기념일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미안,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다면 사람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사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성숙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미안합니다 라는 한 문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상처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이 진심을 증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말을 들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된 적. 그때는 이상하게 사과를 들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미안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늦었던 일을 기억하고 다음부터는 늘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말이 거칠었던 사람은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약속을 자주 잊던 사람은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상대는 그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습관은 금방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하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변하려는 방향입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아무 노력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저는 관계에서 가장 허무한 순간 중 하나가 사과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되면 그 말은 어느새 관계를 회복하는 말이 아니라 잠시 상황을 넘기기 위한 말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능하면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했던 이유를 기억하고 같은 상황이 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신뢰를 다시 쌓아갑니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파했던 이유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같은 상처를 다시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진심 어린 사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기억하려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일 때 관계는 다시 조금씩 회복됩니다. 결국 존중은 말보다 행동으로 오래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때로는 자녀의 선택까지 대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는 존중이 필요한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는 자식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도 왜 존중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